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오랜만에 동남아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동남아, 남자들에게는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지, 그지? 그리고 동남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이제 어디야? 태국이잖아, 그지? 나나 플라자, 소이 카우보이, 뭐 이런 데 있지. 이런데 생각이 날 건데, 오늘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그 강남에서 굉장히 큰 홍수가 일어났잖아. 근데 태국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 BTS는 끄떡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태국 BTS가 뭐냐면 태국 지하철을 BT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돌아다니는 거야. 나는 맨 처음에 뭐 이런 거 그냥 뭐 하급 찌라시 같은 데인 줄 알았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약간 하나의 쿠폰 같은 건 다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성명문을 낸 곳이 어디냐면 태국 내무부 장관이다. 야, 내무부 장관이 미쳤어. 이런 걸 낸단 말이야? 난 깜짝 놀랐거든. 이게 진짜 빡치면 국제적인 문제로도 분명히 번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야. 뭐 일본에서 막 지진 났는데 우리나라 뭐 건물은 지진 나도 끄떡 없애 막 이런 식으로 낸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 싸우자는 얘기거든, 사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신경도 안 써, 우리나라.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난 그게 더 웃기대, 그게. 그래서 오늘은 왜 얘네들은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이게 하나의 업보라고 생각해. 카르마라는 게 있잖아. 업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10년 전 이야기인데 10년 전에 태국에서도 굉장히 큰 그 홍수가 난 적이 있거든. 기억하는 사람 아마 기억할 거야. 그때 그 블락비 애들이 완전 개 조롱을 했거든, 그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롱을 했냐면 블락비 애들이 막 홍수 막 나고 그랬는데 자기가 돈밖에 없다고 기부하겠다고 그러니까 7,000원 드립치고 아마 지코였을 거야. 그리고 막 피오는 막 발바닥으로 박수치고 와 나는 진짜 그때 블락비 애들이 진짜 어리다고 해서 한 그래도 고등학생이면 됐거든. 고프린 됐는데 존나 싹코킹 마렵대 진짜. 내가 보고 있는데 싹코킹 마렵대. 그래도 그거 보고 니쿤이 완전 개빡 돌아가지고 한번 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제 대국민 사과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저지른 게 있잖아. 그치? 저지른 게 있다 보니까 걔들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정말로 방콕 지하철은 끄떡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방콕 살아봐서 아는데 끄떡 없을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방콕은 말이 지하철이지 거의 지상철이라고 보면 되거든. 거의 지상철이야. 그래서 뭐 실롬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지하철 노선들이 있긴 있는데 지하 노선이 있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게 뭐 이제 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스쿠멜로드 이쪽이잖아. 이거는 전부 다 지상철로 돼 있거든. 이게 전부 다 지상이란 말이야. 약간 이게 2층 높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백날 비가 와라 잠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뭐 저 말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내 기억에 이 태국 지하철이 난 맨 처음 BTS인 것도 되게 웃겼는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5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사이. 우리랑 다른 게 이게 코스마다 이게 돈이 쫙쫙쫙 올라가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놀랬던 게 저희 지금 아버지 집이 춘천이잖아. 춘천에서 이게 직무보로 신림까지 왔는데 돈이 얼마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하더라? 진짜 얼마 안 나오대 그게. 그래서 아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싸구나 느꼈는데 태국 지하철은 이게 코스마다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 그래서 당시 GDP 환산해 보면 태국이 아직도 그래도 1만 불이 안 되잖아. 1만 달러가 안 되니까 되게 비싼 돈이거든. 그래서 좀 이게 태국 내에서도 이게 대중교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철보다는 사람들이 버스를 더 많이 탄다는 느낌이 들어. 버스가. 그리고 버스가 좀 편해 태국은. 왜 편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제일 신기했던 게 태국 버스는 가다가 삐 누르면 거기서 멈춰줘. 진짜. 가다가 누르잖아. 멈춘다 버스가 진짜. 정류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가다가 나 여기서 내려 이렇게 띠 누르면 멈춰준다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희한하지, 그지? 그래서, 태국은 이제 보면 이제 도로도 엄청 막힐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막 소이 11 이런 데 가면, 도로 욕밖에 안 나오니까 야 도로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지? 도로고 딱 봐도 막힐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그거를. 그래서 야 왜 저따구로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태국 좀 많이 다니다 보면 뭐 이제 택시나 이런 걸 타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나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그 요금도 적혀있던 걸로 기억해. 여기서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면 얼마다 이래서 약간 덤탱이는 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나지.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뭐 태국 BTS는 안 잠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질렀던 것도 있는데 근데 항상 이런 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좀 한국이 좀 많이 공격을 당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이런 일이 없더라도 뭐 요새 보면 뭐 베트남들 애들 국뽕 개쩔어가지고 뭐 이제 한국 뻑큐 이렇게 날린 거 되게 많이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또 내가 살았던 거랑 또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내가 베트남 살았을 때 난 베트남을 6개월 정도 살았잖아. 베트남은 좀 제법 한국인들에 대해서 호감이 좀 높은 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동남아시아들이 전부 다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되게 우리를 엄청 싫어하나 싶지만 실제로 가보면 높은 편이란 말이야. 하다못해 대만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막 진짜 대만 삼성 모니터 막 다 때려 부수고 근데 안 깨지고 그래가지고 막 광고해주고 그랬던 애들이 있는데 혐한은 항상 어딜 가나 있어. 근데 혐한보단 친한이 훨씬 많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혐일이 있지만 친일도 되게 많잖아.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야동 보고 그러면 대표적인 친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 근데 결국에는 근데 그 혐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거기서 잘 팔릴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 굉장히 당연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업보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질투심 같은 게 있잖아. 질투심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년 전만 해도 아세안 국가에 비비지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50년 전만 해도. 근데 50년 지난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됐잖아. 우리는 걔네들 신경도 안 쓰잖아. 지금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도가 돼 있으면 신경 쓸 것 같지 않나? 나는 일단 맨 처음 할 때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태국 같이 이런 건 업보 같은 게 있는데 근데 굳이 태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남자들이 동남아 가서 오질나게 헤쳐먹거든, 진짜. 오질나게 헤쳐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제 베트남 같은 데 가도 그 호치민에 가면 한국인들이 오질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되게 쉽게 볼 수 있어. 한국인 남자들, 배 나온 중년 아저씨들이 막 여자들 되게 이쁘다.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 동남아에서는 제일 이쁘거든, 제일 이쁜데 애들이 조그만한데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그게 다 있어. 되게 신기해, 그게. 그리고 몸이 좀 되게 탄탄하거든, 여자애들이, 베트남 애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이쁜 여자가 많지는 않은데, 몸매들이 되게 이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핫걸들이 배 나온 한국인 아저씨랑 다니는 걸 되게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비단 뭐 이제 거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야. 베트남 호치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 필리핀 앙헬에서도 일어나고 동남아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남아 남자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나도 항상 말하잖아. 나도 인종차별을 누구한테 느꼈냐면 한국인 여자한테 제일 먼저 느꼈다. 왜? 아니 이태원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그치? 그리고 쟤네들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냐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법칙이지. 어딜 가나 외국인들은 쉽게 먹거든. 외국인들. 주식도 외국인들은 쉽게 먹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걔네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느낌은 소수 언론이긴 하지만 거기에 열광하는 거는 그 이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난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때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우린 지금 이렇게 나오든 말든 까든 말든 신경도 안 쓰잖아, 지금은. 근데 이게 또 과연 몇 년이 나갈까? 말 그대로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때 되면 정말로 또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나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클 거라고 보는 데랑 난 베트남이란 말이야. 그렇게 돼서 베트남 진짜 많이 따라잡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뭐 그때 되면 까도 되겠다, 그지? 그때 되면 얘들이 막 이러면 난 우리한테 좀 데미지가 들어오겠지, 그때쯤이면, 그지? 근데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왜 동남아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한국을 까고 디스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남아 가서 좀 그만 좀 헤쳐먹고 알았지? 그만 좀 헤쳐먹고 요새는 보니까 다른 나라가 뜨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폭넓게 나가가지고, 그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이게 이 인정이 좋은 인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게 인정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